자, 오늘 시장 빠져도 오를 만한 그리고 요즘에 움직임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서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되는 두 종목 공개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햇쨍, 내가 말한 대로 다 간다고 햇쨍, 햇쨍이고요. 9월 13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5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송을 켰어요. 일단 시장 한번 보고 종목 공개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5, 그리고 코스닥이 야, 또 빠지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제는 1.59%, 현재는 1.3%. 그리고 내일 어떻게? 더 빠지겠죠? 내일도.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얘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냐가.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웬만하면은 현금화 쪽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투자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못 멈출 거 제가 알긴 알거든요. 투기꾼이 어디를 가? 증시에서 계속 남아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해서 오늘은 제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조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을 공개를 드릴 건데 바로 그냥 진입할게요. 일단 그거 진입하기 앞서서 현재 상승 종목들 상위인데 이거 보이세요? 3% 이상 오르는 종목이 80, 90개밖에 안 돼요. 90개.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거기에 우선주 포함해서 90 종목이면 진짜 적은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0, 12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거의 한 560, 57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 속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첫 번째 바로 대호 AL입니다. 현재 2.74%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철도주거든요. 자, 간단하게 과거에 어떤 이슈들로 부각이 되는지 볼게요.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호 AL 정부 1200조 원 규모의 재건 핵심 요소 철도 부각. 결국에 철도 쪽으로 이제 뭐 재건을 할 때 철도 쪽으로 해서 재건주로 부각이 될 거다. 혹은 그 이제 남북 관련주 해서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 남북 관련주 이제 경업주죠. 경업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또 뉴스가 뭐 차량 경량화 소재 290조 시장 알루미늄 아변 판매 국내 유일 기업 대우웨일. 그러니까 언론 기사는 계속적으로 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했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 주가가 뭐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이때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정상회담도 하고 사이가 사실 좋았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 가장 많이 오른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테마 남북경협 테마 중에서 철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거품적인 부분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는데 갑자기 얘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재 상황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북한이랑 사이가 뭐 좋은 게 없잖아요. 다시 옛날 예전처럼 안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굳이 좋을 건덕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거든요. 얘가 실제 뭐 이제 진짜 사이가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좋다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 요리하는 셰프가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셰프가 아니라 제가 랍스터로 요리를 한다고 그게 맛있을까요? 물론 맛있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작전 주체들은 이제 요리사랑 저라고 하고 그 이제 재료
식자재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대우AL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는 사업이 식자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것과 셰프가 요리를 하는 거는 똑같은 재료를 기반으로 해도 다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 대오AL도 철도 그리고 재건이라는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놈들인데 그 과거에 장난질을 잘 쳤던 기업이 7월 31일 이때부터 해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 세력들 매집 단가가 1,500 이 라인으로 잡고 전 세력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주체들의 단가가 뭐 1,500원에서 매집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이 정도 띄었습니다. 이게 대략 몇 프로냐면 1,500에서 2,500까지 하면은 대략 76%. 많이 뛰었네요. 76%의 주가 상승을 띄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진 몰라요. 근데 얘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기사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나중에 터질 거를 기반으로 주가를 70% 정도 올렸는데 여기까지 올린 거 기왕 올렸으면 더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주체 집단의 매집 단가가 1,500이에요. 1,500원인데 나중에 뭐 좋은 재료가 있어요.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서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으면 고작 여기서 올리고 끝낼까요? 아직 재료도 없이 이만큼 올렸는데 재료도 없이 76%를 올렸는데 나중에 재료까지 있으면 더 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왕 응?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라고 하는데 칼 뽑아서 무 베면 뭐 나무도 베고 싶고 고기도 베고 싶고 더 많이 벨 수 있으면 베는 게 좋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돈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렸다는 거는 단순히 여기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우AL은 떨어졌을 때는 사면 안 돼요. 오히려 얘가 뭐 1,900원, 2,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뭐 사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 사면 이거는 나가리입니다. 사선 안 되는 거고 딱 지금 구간이에요. 딱 지금 이게 대략 얼마죠? 대략 2,300원 위에 그리고 2,300원에서 2,400원 사이 그 사이 혹은 2,300, 2,200원도 그렇고 2,250원에서 뭐 2,400원 정도 사이라고 할게요. 2,250원에서 2,400원 이쪽 라인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쉽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네이버 토론방 대오AL 게시판을 가보면 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만큼 76%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을 못 발견하죠. 이걸 어떻게 사요? 지금 누가 사요, 이거를? 근데 저 햇쟁이 말씀드렸죠. 햇쟁이 2,250원과 2,400원을 그 라운드를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10일 안으로 10일 한 달 안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같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2,200원까지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15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됩니다. 분명 이상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그게 어쨌든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이게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2,150원 정도 선에서는 떨어졌을 때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수익은 극대화.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 이게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해서 손절을 하면 얼마겠죠? 대략 이쯤에서 뭐 2250원까지 자 볼게요. 현재에서 매수한다고 치고 2150원까지 빠지면 대략 마이너스 7%거든요. 마이너스 7%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 그럼 얼마까지? 짜자자자자자자잔 3,500원 혹은 3,000 뭐 3,300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윗가격이 40%예요. 40% 이상의 목표 수익을 가지면서 손절은 7%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주식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종목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리고 자동 이제 운전할 때 자동 운전 운전하는데 이제 도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그 홈페이지인데 잘 보시면은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ADAS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DMS 뭐 영상 조형 장치 내비게이션 즉 이런 게 다 뭐겠어요? 자율주행의 테마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큰 자율주행에서 큰 이슈가 바로 테슬라의 도조. 테슬라가 이제 슈퍼컴퓨터라 이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한다는데 이 도조가 뭐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도조는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활용해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뭐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 다시 힘이 붙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 자율주행 테마에서 잡주지만 그래도 탄력 있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자, 볼게요.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조 개발 소식으로 시가가 23%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다 반납해서 플러스 2%에서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음봉이잖아요. 큰 장대 음봉인데 사람들은 이런 걸 무시하거든요. 이 음봉 보이세요? 제가 좀 색깔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음봉을 무시를 하는데 이런 음봉들이 다 매집 포인트고 시장에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힘이 없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면 나중에 결국에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혜짱님 그러면 지금 사요?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사는 건 자, 지금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움직임이 보인 만큼 충분히 주가에 장난질을 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나중에 빠지면 지켜보다가 나중에 빠지면 대략 2,800원 라인에서 2,900원 라인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 여기서 더 빠져도 2,600원까지 매수를 하면 얘는 나중에 큰 수익을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켜보세요. 자, 오늘 두 종목 설명드렸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코스피가 이제 그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하락폭이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 이제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CPI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PPI가 발표가 되는데 저 혜쟁이 딱 얘기합니다. 증시는 빠질 겁니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죠?
저한테 오시면 그거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카톡, 그 더보기에 있는 제 카톡이나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다 간다고 해쨍.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